올해 하반기 공공분양 최대어로 평가되는 수방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당첨자들은 5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고 있으며 서울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으로 희소성이 높은 현장입니다. 수방사 공공분양 본청약 모집 공고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LH 관계자는 수방사 모집 공고는 9월 말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사정상 늦어지더라도 10월 초를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방사 공공분양은 작년 6월 사전청약에서 역대 최고 경쟁률 기록했습니다. 263세대 중 255세대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했으며 72,172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 283대 1로 마감됐습니다. 본청약 물량은 사전청약 후 남은 8세대와 부적격 물량 등을 더해서 39세대로 예상됩니다. 단지는 지상 최고 35층, 556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한강 조망과 지하철 더블 역세권 환경 등을 갖췄습니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 가격은 전용 59타입 8억 7,225만 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약 5억 원 정도 저렴하다는 평가입니다. 수방사를 포함해 LH가 올해 하반기 공공분양 11개 단지 5,752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 2개 블록과 수원 당수지구와 의왕호람, 파주 운정 신도시와 성남 금토지구, 의왕 청계이지구 등에서 예정됐습니다. 9월 말로 예정된 인천 계양 신도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첫 번째 본청약 현장으로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으로 남은 세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올해 9월부터 청약통장 전환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은 전환 이후에도 통장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이어지며 청약저축은 월 납입인정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현재 입법 예고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1983년부터 유지해오던 청약저축 월 납입인정 금액도 변경됩니다. 한 달에 최대 10만원에서 9월부터는 2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은 납입인정 금액 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향후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청약하실 분들은 25만원씩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분위기는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 가격이 폭등하고 인기단지 당첨 커트라인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서 올해 7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총 2,548만 9,863명으로 한 달 만에 1만 6,526명 감소했습니다. 또 1년 전과 비교하면 46만 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은 절대로 해지하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좀처럼 믿기 힘들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고 밝혔고 3기 신도시에서 나오는 분양 가격을 확실히 저렴하게 조정한다는 소식입니다. 또 향후 주택정책이 바뀌거나 새로운 제도가 나오더라도 당첨에서 청약통장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9월부터 기존 청약통장을 만능통장으로 전환해서 관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 월 25만원 납입이 어렵다면 납입 횟수만으로도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2만원 등 최소 금액이라도 계속해서 납입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부가 무순위 줍줍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서 청약홈이 마비될 정도로 부작용이 심하다는 판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분위기가 예전과 바뀐 상황에서 현행 줍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기존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에서 미분양이 우려될 정도로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 형태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미달을 기록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자녀 세대를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해당 지역 거주자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장이 얼어붙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작년 2월부터 무순위 조건을 전국 누구나 유주택자도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규제 완화의 첫 번째 수혜 단지는 작년 3월 무순위로 공급한 둔촌주공이었으며 전국 누구나 둔촌주공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진행한 동탄역 롯데캐슬에선 전국에서 무려 294만 명이 넘는 청약 신청이 몰렸고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평가로 청약 광풍이 불었습니다.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방향성은 다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위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며 전국 누구나 신청 가능한 로또 분양 기회는 대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전세자금 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별로 전세대출 DSR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DSR은 대출 차주의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권 40%와 비은행권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DSR 적용에서 예외였지만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DSR 확대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 상황이 지역별 편차가 커지면서 DSR도 차등 적용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행하는 DSR 2단계도 수도권은 1.2%, 지방은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며 연소득 5천만 원인 대출자가 주담대를 받을 때 지역에 따라 1,500만 원 정도 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전세대출 DSR 적용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일부 유주택자도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한 주택을 전세로 주고 본인이 대출을 받아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경우 전세대출 한도가 추가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DSR이 실행되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최근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는 주담대 금리 인상은 아파트에 이어서 오피스텔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아파트 금리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은행들이 오피스텔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은행이 최근 대출 관리에 나선 은행 중 처음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또 주담대 거치기간 폐지와 플러스 모기지론 취급 중단, 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대출 중단 등 전방위적인 수요 억제 방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수요 감소를 위한 대출 억제 방안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8월 29일부터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장 50년으로 설정된 주담대 대출 기간이 수도권 기준 30년으로 축소되며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으로 제한합니다. 현재까지는 생활안정기금 주담대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대출의 경우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앞으론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주담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 보험 적용도 중단합니다.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보험이 없으면 대출 한도가 축소될 예정입니다. 또 지상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고 타 은행 등의 전세자금 대출 대환도 금지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리는 통장 자동대출 한도가 최대 1억 5천에서 앞으론 5천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8월 26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5% 추가 인상했습니다. 전월세 대출 금리도 최대 0.5% 상향 조정했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금리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준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조만간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긴축 완화가 예상되지만 국내 상황은 역대 최악의 가계부채가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주담대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대출한도 축소와 대출 억제 등 부채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